100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의 성을 단 한 개도 함락하지 못한 수양제. 그러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면 된다는 말처럼 양제는 원정을 실패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딱 한 번만 이기면 고구려 원정도 성공으로 기록될 것이고 양제는 중화패권을 이룬 위대한 군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요동에서 회군한 양제는 국가 내부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군하고 한 달이 조금 넘은 612년 9월 3일 낙양에서 조서를 발표해 공신을 우선해서 벼슬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유교경전에 능숙한 이들을 중심으로 관직을 수여할 것과 동시에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11월 3일엔 고창국과 국혼을 주선하여 관계를 강화했고 5일엔 우문술, 우중문, 유사룡 등 살수대첩의 패장들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습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서민으로 강등되었고 을지문덕을 그냥 돌려보내자고 조언한 유사룡은 처형되었습니다. 우중문과 유사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수는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정비한 양제는 613년 1월 1일 정예병을 따로 선발해 탁군에 집결시키는 것으로 다시 고구려 원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613년 3월 4일 양제가 다시 요동으로 향하며 3차 고구려 수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의 많은 신하들은 고구려가 복속하지 않는 것이 미개한 오랑캐이기 때문이고 그들을 징벌하는 것은 신하들이 할 일이라며 양제를 만류했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 2차 전쟁의 성적표가 비참했기 때문인지 양제는 황제가 직접 군을 이끄는 친정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양제가 분노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옛 군사기지인 무려라에 통정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진보급기지를 설치했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며 정확한 병력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약 30만가량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병력 규모가 두 번째 원정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이죠. 물론 30만 역시 100만보다 적을 뿐 옛날이건 지금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입니다. 아무튼 양제는 2차 전쟁의 유일한 성과인 무려라와 보급에 실패한 교훈을 10분 활용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전쟁으로 무려라라는 전방기지만 빼앗기고 살수대첩 등 100만 대군을 막으며 상당히 선방해낸 고구려였지만 타격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설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고구려의 방어 공간이 좁아졌죠. 4월 27일 양제는 이번엔 요하를 무난하게 건너갑니다. 도하에 성공한 양제는 지난 원정의 교훈을 살렸습니다. 그는 각군의 사령관에게 현장 지휘권을 보장했고 고구려의 항복을 기다리지 않고 각종 공성무기를 대규모로 동원하며 요동성과 신성에 대한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양제에게 굴욕을 주었던 요동성은 다시 직접 공략을 담당했습니다. 29일엔 우문술과 양이신에게 별동대를 주며 다시 한번 평양을 노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엔 정예병으로 공격했는데 이들은 일반병과 달리 전투력이 더 뛰어났으며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받는 등 사기도 높았습니다. 양제는 중국의 공성전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공성을 지휘하거나 공성용 사다리 차인 운제, 성안을 정찰하는 소차, 성문을 부수는 충차 등 각종 공성무기를 사용했고 이외에 땅굴을 파서 공성을 시도하거나 얼양대도라고 불리는 요동성보다 높은 흑자루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서 공성전을 지원했습니다. 요동성은 서면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수성전을 전개해야 했고 신성은 수만의 병력으로 성 밖에서 수나라의 신성 공략군 사령관 왕인공을 격퇴하려다 역으로 격퇴당한 후 수성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요동성과 신성 모두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성 모두 끈질기게 저항했고 수나라는 수많은 병사가 죽는 등 20일 이상 공략에 진전이 없었죠. 수나라군은 앞에서 말한 얼양대도를 건설했고 이후 기일을 잡아 총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렇듯 양제는 지난 패전의 경험을 통해 요동성을 비롯한 고구려의 방어망을 위기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수나라에 기우는 듯 했는데 7월 8일 양제는 돌연 모든 원정을 중단하고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다급하게 철군해야 했기 때문에 군수품, 무기, 공성장비 등 각종 물자를 버리고 철군했죠. 고구려는 수나라의 이러한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신중하게 쫓았는데 양제와 수나라군이 요하를 넘는 것을 보고서야 철군을 확신했습니다. 고구려는 아직 도하하지 못한 수만의 수나라군을 공격했고 수천 명을 사살했습니다. 비록 속도가 조금 더디긴 했지만 양제는 고구려의 방어선을 압박하며 요동성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자까지 버리면서 도망치듯 돌아갔을까요?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하던 관리 양현감이 6월 3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양제는 요동성에 유의미한 타격을 준 것이 아까웠는지 회군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6월 26일, 이번엔 자신이 총애하던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에 투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곡사정은 평소 양제의 총애를 받으며 빠르게 승진한 인물로 두 차례 고구려 원정에서 중책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곡사정은 하필 반란을 일으킨 양현감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양제의 의심을 샀고 자신이 반란군이나 예비 반란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를 입증할 방법 따위는 없었죠. 그는 고심 끝에 고구려로 투항했습니다. 수나라군의 모든 작전 계획과 당장 보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 곡사정의 투항은 양제의 선택을 도왔습니다. 양제는 7월 8일 원정을 중지하고 돌아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양현감은 양제의 무리한 원정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일설엔 개국공신인 아버지 양소의 죽음이 양제의 핍박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제는 양현감의 아버지 양소를 총애하는 척했지만 양소가 병에 들면 의원을 보내서 양소의 상태를 물으며 전을근인 왜 안 죽냐고 조바심을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양현감은 수군사령관 네우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선동하여 군대를 소집했고 그렇게 모은 군대로 6월 3일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토벌하러 온 하남참모 배홍책을 격퇴했으며 14일엔 낙양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낙양공성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는 방향을 돌려 관중을 노렸지만 우문술에게 토벌당합니다. 양현감의 반란은 3차 전쟁에 큰 영향을 줬지만 손쉽게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란도 진압되었겠다, 수나라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과거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진승 5광의 난을 진압했음에도 반란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반란은 수나라 몰락의 신호탄이었을 뿐 타오르기 시작한 반란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613년부터 618년까지 사서에 기록될 만큼 큰 반란이 50건이 넘어갔으니 이때부터 어디에서 터졌다고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만큼 반란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복속되었던 돌궐이 수나라를 침공하는 등 수나라는 내후외환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란이 연이어 터져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수양제의 마음은 아직도 고구려에 있었고 그는 나라에 기둥 뿌리를 뽑아서라도 고구려를 정벌해야 했는지 다시금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양제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는 한편 614년 1월 15일 종실의 일원인 신의공주를 돌궐의 가한에게 시집을 보내며 돌궐을 잠시 달랬습니다. 2월 3일엔 조서를 내려 고구려 원정 계획을 상의하도록 지시하는데 사방에서 연달아 반란이 터지는 상황에서 3번이나 실패한 원정을 지지하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획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양제는 조서를 내려 다시 독촉했고 3월 14일 직접 탁군으로 행차했습니다. 하지만 탁군에서 전방기지인 회원진까지 4개월이나 걸려 이동하는 등 당시 신하들이 판단했던 것처럼 원정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국에서 자발적으로 반란에 동참한 백성들이 수십만인 상황에서 어쨌거나 양제가 회원진에 도착하며 4차 고구려 수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원정은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동원된 병사들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와 이미 원정이 3차례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끌려간다는 사실에 사기가 매우 낮았습니다. 적지 않은 병사들은 진군 도중 탈영을 했죠. 양제는 탈영에 실패한 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막고자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원정은 전투도 벌어지기 전부터 망한 전쟁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전쟁 초반부터 역대 원정 중 최대의 전과를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2차 전쟁에서 수군 상륙부대를 통째로 날려먹은 네오와, 이로 인해 그는 3차 전쟁에서 단순한 물자 수송 업무에 집중하며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모두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이번 4차 전쟁에서 그는 수군을 이끌고 요동반도 서쪽 해안가에 상륙했고 이후 비사성을 공격해 고구려군 1천여 명을 사살하며 성을 함락했습니다. 16년간 4차례 전투에서 수나라군이 고구려의 성을 함락한 유일한 사례이며 전쟁의 최대 성과였습니다. 비사성이 함락된 이상 고구려의 해안지대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네오와는 그대로 평양을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사성의 함락이 고구려의 위기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수나란 이후 별다른 전투를 벌이지 못했죠. 양제는 이대로 또 성과 없이 회군하는가 했는데 7월 29일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항복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고구려는 사신과 함께 양제를 배신하고 고구려에 투항한 곡사정을 압송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양제는 크게 기뻐하며 항복을 받았고 비사성을 돌려주며 8월 4일 철군했습니다. 4차례의 원정은 고구려 역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수나라가 피폐해진 것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고 전쟁의 피로 역시 심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사성까지 함락되자 내부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양제의 상황은 더 나빴던지라 이렇게 외교적으로 양제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항복은 명목상의 항복이었는데 고구려의 칭신과 함께 왕의 입조를 요구했지만 고구려는 무시했습니다. 양제는 매우 화나 다시 원정을 가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양제를 기다리는 것은 몰락뿐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배신자 곡사정의 목을 뱉지만 수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란은 기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돌궐 역시 수나라의 몰락을 보고 적대적으로 돌아섰는데 614년까진 일부 반란군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지만 615년엔 순행하던 양제를 직접 공격하여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어지는 반란에 반란군을 진압하겠다고 일어난 관군이나 의용군의 수도 적었습니다. 그마저도 말이 관군이고 의용군이지 실상은 그냥 반란군과 경쟁하는 또 다른 반란군이었습니다. 또 이들을 진압해야 하는 각지의 관료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군에 투항하고 있었으니 수나라는 국가 멸망 태클을 착실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617년 11월 9일 당공 이연이 도성에 왔습니다. 그는 수양제를 퇴위시켜 태상왕으로 만들고 양제의 손자 양유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때 양제는 강도로 피난가 있었는데 그에겐 아무런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퇴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강도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던 중 618년 3월 양제는 불만을 가진 친위대의 반란으로 인해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양제의 손자 양유는 황제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당공 이연에게 황위를 넘겼습니다. 한나라 이후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나라는 3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양제는 다시 한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진시황의 진나라를 재현하고 말았습니다. 양제 본인은 진시황 이후 최악의 폭군으로 평가받게 됐죠. 그는 재위 초기 고구려를 제외한 주변국을 평정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구려 원정에 대한 집착은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수나라는 분명 원정을 반복할 때마다 항상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인데요. 1차 때 출국 컷으로 시작해 2차 때는 백만 요동 컷, 3차 땐 신성 인근 야전에서 고구려군을 격퇴하고 요동성을 크게 위협했으며 4차 땐 기어코 고구려의 성을 함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다 실패하긴 했지만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차 전쟁까지 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겠네요. 나라가 버텼으면 말이죠. 결국 한나라 이후 중화질서의 부활은 수나라가 지고 당나라에서 등장합니다.